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례하다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은 사토 마사이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반일 촛불 집회에 대해 사람들이 억지로 참가했다며 폄하하고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엔 일본을 깔보는 발언이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일본의 한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에는 반응하지 말자는 도발적인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 행진이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가해서 빗속에서 밤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진은 특히 무력 개입을 경고한 중국이 무장 경찰과 장갑차, 군용 트럭 등을 홍콩 접견 도시 선전에 집결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져 긴장이 높아졌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전담팀을 꾸린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재산 증식 과정 등 12가지 이유를 들어 지명 취례를 거듭 압박하고 고발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족 연좌제로 접근해 국정 발목 잡기 정치 공세를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고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24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국정파탄 인사농단 규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에 대해 여야 사당은 황 대표는 대권 노름과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자신에게 죽을 것이라며 중호심을 드러냈는데 경찰은 정신병력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이들은 한층 신중해진 분위기입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굴착기를 동원해서 추가 피해가 없는지 수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시 선호송동에 있는 1층짜리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모두 꺼졌지만 건물이 타 무너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이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여인숙은 객실이 모두 11개인데 현재까지 4개에 대해서만 수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시 객실에는 투숙객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고 개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시 선호송동에 있는 1층짜리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건물이 모두 타 무너진 상태이고 소방당국이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3구가 발견됐는데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숙은 객실이 모두 11개인데 현재까지 4개에 대해서만 수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시 객실에는 투숙객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가 한 방송에 나와 우리 국민의 반일 촛불 시위에 대해 사람들이 억지로 참석했다며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게이오 대학의 한 교수는 일간지에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에는 반응하지 말자는 도발적인 기고문을 싣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일본 외무성의 사토 마사이사 부대신이 한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15일에 열린 광화문 촛불 집회를 깎아내렸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어이없는 상상력을 총동원해 촛불 집회가 억지로 만든 집회라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색해서 붕 떠있는 참석자가 많다. 노압의 노래도 갑자기 가르쳐주면서 억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시선,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이고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상자유대 출신으로 극우 성향의 사또 부대신은 지난 2011년 독도를 가겠다며 생떼를 쓰다 우리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엔 반응하지 말자는 한 대학 교수의 도발적인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기고문에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정책 전환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들며 한일 갈등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호소야 교수는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강고하고 중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과 비교하면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한국과의 관계에 막대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해서 과도하게 질질 끌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의 추가 갈등을 피하자면서도 한국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 일본 내에서 잇따르고 있어 저 이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일본 국민의 62.4%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으며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2.4%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50.3%로 지난달 조사 48.6%보다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앞서 NHK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4%포인트 상승한 49%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홍콩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토리아 파크에 홍콩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집회 시간인 오후 2시가 지나도 인파가 계속 몰리면서 공원 주변 도로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因為想香港攞返公義，大家都行出嚟，覺得咁耐6月到而家啲事件，大家都好唔開心。咁希望香港可以變返香港。 중국 당국의 무력 진압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我主要今日出嚟都係 support 香港 support 啲學生嘅運動咁樣咯。 공원 안에 있던 시위대는 15분간만 머무른 뒤 빠져나가 도심 곳곳을 물 흐르듯이 누비면서 행진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민간 인권 전선은 시민들에게 비폭력 평화 시위를 호소했습니다. We really hope that these young people can have a day of rest. So today, we emphasize the peace. 어둠이 내리자 시민들은 경찰청과 정부 청사에 레이저빔을 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집회 허가 종료 시간인 밤 11시에도 일부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아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양측이 최대한 자제하면서 큰 불상사 없이 시위는 마무리됐습니다. 주최 측은 170만 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주말 시위가 4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끝나면서 11주째로 접어든 홍콩 사태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이처럼 홍콩에서 대규모 주말 시위가 있었지만 우려했던 중국 무장경찰의 투입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력 진압 카드는 앞으로도 홍콩 시민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선전시의 한 체육시설에 모여있는 무장경찰과 진압장비들. 일주일 전에 집결한 이후 시위 진압 훈련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홍콩에서 대규모 행진이 열린 당일에는 조금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전에 진압 훈련을 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이후 긴장감은 줄어들었습니다. 不会，因为是港人治港，所以他们自己要自己去 control everything. 앞서 홍콩 빈과일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력 개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최대한 홍콩의 경찰력을 동원해 진압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안문 민주화운동 때처럼 유혈 진압을 했다가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집결한 무장경찰과 장갑차는 시위대에는 강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무력 진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의 무력 개입은 살아있는 카드로 계속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에는 홍콩의 정치 개혁과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다고 CNN이 분석했습니다. CNN은 홍콩에서 소득 상위 10%의 월 소득은 저소득층의 약 10배에 달한다며 이런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시위를 키운 주요 배경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아파트를 얻기 위한 대기자가 15만 명에 육박하며 평균 대기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홍콩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0점을 부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명보는 최근 홍콩 중문대학 여론조사센터에서 의뢰해서 시민 84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홍콩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77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완전 신임을 10점, 완전 불신임을 0점으로 잡은 것으로 특히 43.5% 응답자는 홍콩 정부에 대해 완전 불신임인 0점을 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홍콩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보다 더 낮았으며 이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어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추도식에 집결해 민주화에 헌신한 DJ 정신을 기렸습니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놓고 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거 10주년을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나란히 앉은 여야 5당 대표.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주의와 평화 등 DJ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고인께서 걸으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 혁신과 번영의 길이 저희들의 길이며 이 나라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협치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직 대통령과 현직 김대중 대통령님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반대 세력의 요구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셨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거대한 산맥이었다며 애도했습니다. 민주화와 평화의 길을 걸은 고인의 업적을 한 목소리로 기리면서도 메시지는 당의 입장에 따라 갈린 겁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올해 가을,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란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인사농단이라면서 장외투쟁과 줄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휴일 대책회의까지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위법하고 위선적이며 위험하기까지 하다면서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건과 재산 증식 과정, 폴리페서 논란 등 임명 불가 이유 12가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자체가 농단입니다. 사모권료는 그 자체로 비리와 부패 덩어리입니다. 저는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닌가.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만 팬다는 식의 전략을 독하게 잡은 것 같다면서 낙마할 수준은 아니라고 철통 방어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조국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청문회, 연좌제로 접근해 정치 공세를 편다고 지적했고
노웅래 의원은 국정농단 호위무사 출신이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조국 후보자 흠집내기에 열을 올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불꽃 튀는 여야 기싸움은 국회 밖으로 번집니다. 한국당이 24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인사농단과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총선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대권 노름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정 발목 잡기를 통한 반사 이익 챙기기와 지지층 결집이란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검증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종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어 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전면전으로 치달을 기세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사 일정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8구 개각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 국회 의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8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린 49.4%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오른 46.3%로 긍정 부정평가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쪽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대남 막말과 금융 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 초반 하락했지만 주 후반 광복절 경축사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6%로 2주 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고 자유한국당은 0.7%포인트 오른 29.4%로 5주째 30%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이 7%에 근접했고 바른미래당이 5%를 회복한 가운데 소속 의원 대다수가 탈당한 민주평화당은 창당 후 최저치인 1.5%로 우리공화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과 16일 등 총 4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공기가 감돕니다. 칠부 옷이나 얇은 가디건을 걸치기에도 좋은 날씨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강한 볕이 내릴 쬐면서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폭염주의보 속에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또 전남과 영남 내륙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32도, 대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 29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기온이 크게 치솟는 영남과 제주 산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이면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와 글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로 인해 33도 안팎의 낮더위는 금세 꺾일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항상 자외선 차단제 수시로 덧발라주시고요. 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양산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젯밤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 환기구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서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동헌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출입문이 출입금지 표지와 함께 잠겨 있고 경찰의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젯밤 7시쯤 15층짜리 아파트 1, 2라인 외벽과 연결된 환기구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30세대 100여 명의 주민을 대피시키고 접근을 통제한 겁니다. 콘크리트라서 화편이 또 튀니까 그거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되게 사실 오늘 밤에도 사실 잠을 자야 되는데 좀 불안하긴 하죠. 이 아파트는 1991년에 지어졌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일부 파편이 떨어져 나갔지만 건물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 안전 진단을 할 거고요. 구조 안전 기술자 저희 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진례분기점 인근 갓길에서 25톤 화물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목재를 싣고 부산에서 동창원 방향으로 가던 중 차에 불이 나자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대피한 겁니다. 엔진룸 과열로 시작된 불은 화물차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의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주인이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일회용 부탄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음식점에 손님이 없었고 지나던 행인도 없어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며 불도 나지 않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과 사체 손괴, 유괴 혐의를 받는 39살 A씨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제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면서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심한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원생을 때린 50대 사회복지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58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부평동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 23살 B씨를 밀치고 책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서는 그제 오후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마사지숍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마사지 대금으로 5만 원권 지폐 2장을 내고 거스름돈 4만 원을 받은 뒤 마사지를 받지 않고 나갔는데 이 지폐가 위조 지폐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오후 5시 20분에는 울산 중구의 한 상점에서도 동인으로 추정되는 2명이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내고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아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의 장례 절차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사인 규명을 위한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장례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장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군 기관 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지난 2011년까지 수년 동안 육해공군 수십 개 부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체결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한미 협상 대표가 내일 만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대표가 내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대상은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운행하는 열차로 20일에는 경부와 경전, 동해와 충북선 등을 21일에는 호남과 전라, 강릉과 장항선 등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 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28억 원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인근의 입주 10년차 아파트에서도 동일 면적 기준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매수 문의가 크게 줄고
호가가 수천만 원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재건축 시장은 지금 현재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고요. 신축 시장은 지금 현재는 더 문의가 좀 더 오는 상태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한 주 전의 4분의 1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몇 년 뒤 시세보다 20에서 30% 이상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학군 수요가 맞물리는 곳이나 철거를 앞둔 재건축 단지 근처의 일부 지역은 전셋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상한제 발표 이후에 매매 거래는 좀 뜸해진 반면에 전세 금액은 상승 중입니다. 물론 물량도 없고 이주 수요가 겹쳤기 때문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인기 단지는 한 2, 3억 정도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반발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춘다면 장기적으로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불안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속도 조절이 힘든 단지들은 조경 등 특화 비용을 줄이고 옵션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기본 공급되는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술 개발 같은 걸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전체의 장기적인 퇴화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품질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연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은 충분하고 획일적인 분양가 규제가 아닌 연구 개발비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인 만큼 품질 저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별로 매수 매도자 간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향후 주택 시장의 향방은 추석 연휴를 전후한 가을 이사철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대림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00여 건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 7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759개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등 1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00여 건의 불공정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사업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었죠. 이주 노동자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주 노동자 수백 명이 모여서 일터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밭에서 장갑을 달라는 외국인 노동자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립니다. 지난 5월 충남 서산의 무밭에서 한국인 사업주가 우즈벡 출신 노동자를 폭행한 겁니다. 당시 사업주는 노동자와 합의해 처벌을 면했지만 폭행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SNS를 통해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 15주년을 맞아 이주 노동자 300여 명이 도심 집회를 벌였습니다. 출신 국가는 제각각이지만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한 농장 주인이 노동자에게 현금을 뜯어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자유롭게 일터를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바뀌려고 사장한테 요구하면은 많은 사장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다른 회사를 바꿔줄 수 있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장들도 많고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주가 갑질을 일삼아도 항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업장 변경 모두 사업주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정색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얼음을 부순 뒤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정 취소된 자율형 사립고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에 나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자사고의 지위는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추된 위상 때문에 재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근심이 큰 상황입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서울 8곳의 자사고는 법원이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내년 신입생을 자사고로 뽑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교장들은 위상이 실추돼 지원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자사고 입학생 수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 고교체제 개편과 법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가능성도 그런데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은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거는 자사고 취지가 또 잊어버릴 수 있고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재학생 이탈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교육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대학의 부정적인 평가를 우려하거나 대입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내신 성적 때문에 일반고로 옮기는 학생들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신을 올리기 위해 자사고를 떠나는 학생은 한 해 60에서 7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활한 신입생 모집과 재학생 이탈을 방지하려면 혼란 없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교 운영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좀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주는 안정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고 또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뭐 건실하게 운영을 한다라는 어떤 그 믿음 자체를 빨리 준다라는 것이 자사고는 오는 10월에 8곳 공동으로 통합 입학 설명회를 여는 등 신입생 유치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지위가 유지될 자사고의 변화에 교육계와 학부모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YTN은 지난달 IBS가 감시용 CCTV 설치 문제를 무마하려 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두 건 다 IBS 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CTV 보도 핵심은 실험실에 설치된 CCTV 때문에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기초과학연구원 IBS 감사부가 합의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YTN 보도 이후 IBS 감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했지만 무마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자잘못을 가려 처분할 사안이며 IBS 감사부의 중재 자체가 무마 시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제보자도 사실상 무마 시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장하고 원장하고 감사하고 세 명이 모아가지고 없애기로 했다니까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도건은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던 A씨가 갑자기 다른 사건의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면서 금품 지급 조사가 중단된 게 핵심입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IBS 상임감사가 수리과학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됐다며 A씨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리원 관계자도 IBS 상임감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며 수리원은 자체적으로 금품 지급 조사를 중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BS의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자 지정과 전혀 별개인 금품 지급 조사까지 중지됐다는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도 A씨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된 사건과 금품 지급 사건은 서로 별개라서 금품 지급 조사까지 중지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8월 말까지 감사를 마치고 관계자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스타 커플인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속사가 두 사람이 협의 이혼한다고 전했는데 하지만 구혜선 씨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거듭 글을 올리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구혜선과 모델 출신 안재현 부부가 연을 맺은 건 지난 2016년 5월.
같은 드라마 출연을 계기로 만남이 시작된 뒤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뱀파이어와의 그런 순수한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입니다. 주위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멋진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파경 위기를 먼저 알린 건 구혜선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뒤 두 사람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이혼을 공식화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많은 분의 격려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진지한 고민과 논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며 8월 안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9월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는 구혜선 씨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혜선은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타인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이혼 조정이 성립된 송중기, 송혜교에 이어 또 전해진 스타 커플의 파경 소식. 이번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에 있는 1층짜리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지금 현장에 도착했는데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화재가 나서 1층짜리 여인숙이 전부 다 불에 타버렸는데요. 이곳은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입니다. 불은 오늘 새벽 4시쯤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차량과 인력 8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인숙 건물 1층이 외부로 불이 번졌고 많은 양의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많이 있는 주택이라 화재는 진화하는데 어려움은 컸는데요. 2시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1차 초진이 완료된 이후 안쪽을 수색하다가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사람이 여인숙 손님인지 여인숙 주인인지 아직까지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숙은 11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사이 투숙객이 몇 명이 있었는지 아직 파악되진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찾기를 동원해 혹시 매몰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서노송동 여인숙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속에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요 언론과 민주당은 공세를 높이고 있고 백악관 참모들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 등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3% 안팎으로 폭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시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됐는데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역대 최고의 경기 호황이라며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 포화를 쏟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는 지난 4월 51%에서 7월 50%, 이번에는 49%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경제 활성화 효과에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Here I would like to see a large cut and I'd like to see immediately the quantitative tightening stop.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백악관 경제참모들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경기 침체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의 임금이 빨리 오르고 있으며 소비도 늘어 이상적인 상황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장단기 채권 수익률의 역전은 없었다며 평형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강력한 경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워온 대표적인 분야인 만큼 침체 우려 확산은
재선 가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끝까지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총리실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브렉시트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협상의 마지막 날까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합의한 뒤 EU를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꿀벌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벌꿀 수확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양봉 농가는 예년과 달리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가뭄 피해를 입었던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 고원지대에 자리한 양봉 농가들은 요즘 유난히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들의 자양분인 꿀이 다 떨어져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설탕을 섞어 만든 먹이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들이 모두 죽어 벌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름 가뭄의 여파로 이곳은 물론 호주 전역에서 꿀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유칼립투스 나무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It's a nationwide problem. So I know that in South Australia their honey yield is down 70% and it would most likely be the case in Brisbane and throughout New South Wales. It's definitely a problem that's affecting all of Australia. 인근의 다른 양봉업자 역시 올해도 벌꿀 수확을 걱정합니다. 가버트 씨는 기후 변화가 따뜻한 겨울과 강수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꿀 생산에 필요한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The last couple of years we just really haven't had any real major honey flows. The gum trees don't seem to be flowering as well as what they should.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수는 이상 고온과 농약 사용 증가에 따라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주 양봉업자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 호주의 음식 산업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미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에 있는 국립 스타디움에서 프로축구 경기를 앞두고 양팀 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중 3명이 숨지고 이튿날에는 병원 치료를 받던 남성이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번 충돌은 올림피아팀 팬 수백 명이 모타구아팀 선수들이 탄 버스에 돌을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음식점에서 총격이 일어나 1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파리 동부 외곽의 느와지르그랑 마을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한 손님이 웨이터에게 권총을 발사해서 20대 웨이터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범인이 주문한 샌드위치가 늦게 나온 데 불만을 표시하면서 웨이터와 시비를 벌이다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지하철역 등에 전기 압력밥솥을 놔둬 폭발물 공포를 불러일으킨 2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 경찰이 지난 17일 용의자로 26살 레리 그리핀을 뉴욕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7시쯤 맨해튼 남부의 풀턴 지하철역 역사에서 2개의 전기밥솥이 발견된 데 이어 1시간 후 3.2km가량 떨어진 채시 지역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도 같은 종류의 전기밥솥 1개가 발견됐습니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던 아프리카 난민을 구조한 뒤 정박할 항구를 못 찾고 표류하던 난민 구조선에 스페인 정부가 입항을 허가했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지 시간 18일 트위터를 통해서 남부 알헤시라스 항구의 난민선 오픈함즈의 정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어 스페인은 인도주의적인 긴급 상황에서 언제나 행동에 나선다면서 유럽연합의 휴머니즘과 진보의 가치에 도전하는 남미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 차원의 질서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자치령인 지브롤터가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압류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브롤터 행정청은 현지 시각 18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유럽연합 EU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브롤터 행정청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응해 사법부의 그레이스 1호의 압류 결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밤더위의 기세가 꺾이면서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은 서울이 21.2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엔 다시 더워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2도, 대전 33도까지 오르면서 내륙 곳곳에서 33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면서 낮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또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은 흐린 날씨 속에 비도 오겠습니다. 경북 해안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영동 지역은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기도 불안정한 경기 내륙과 경북 내륙, 제주 산간 지역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후 한때 오겠습니다. 자외선도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중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 남부 지역은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33도 안팎의 뜨거운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엔 비가 자주 오면서 낮더위의 기세도 한풀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밤 남부를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